2021년 4월 9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총기 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자 없이 홀로 밀입국을 시도한 미성년자들을 돌보기 위해 매주 $6천만 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존 코닌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과 민주당 에디 버니스 존슨 연방 하원의원이 텍사스 전력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보조금 지원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체포된 전 달라스 경찰관 브라이언 라이서에 대한 기소가 이번 주 수요일에 기각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 폭력 방지 연설을 통해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총격 사건을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유행병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 방지 대책으로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 고스트건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대통령의 발표를 공동체의 유혈 참사와 자살, 다중에 대한 총격 사건을 억제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첫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자 없이 홀로 밀입국을 시도한 미성년자들을 돌보기 위해 매주 $6천만 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시설에서 16,000명이 넘는 밀입국 청소년 및 어린이를 수용하는 데 이 같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연방정부는 임시시설에 수용된 밀입국 미성년자 1인당 $24,000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오는 9월까지 매달 22,000에서 26,000명의 미동반 미성년자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공화당 존 코닌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과 민주당 에디 버니스 존슨 연방 하원의원이 텍사스 전력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보조금 지원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들 두 의원은 연방에너지부에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할 파워온 액트를 공개했습니다. 코닌 의원은 당파에 상관없이 오직 텍사스를 위한 팀이 있을 뿐이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존슨 의원은 텍사스가 수많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보조금이 기존 전력 인프라 강화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에너지부를 통해 최상의 대처를 실천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된 전 달라스 경찰관 브라이언 라이서에 대한 기소가 지난 7일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라이서는 2017년 3명의 남성들에게 알버트 더글라스와 리사 샌즈라는 두 사람을 각각 살해할 것을 교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 라이서에 대한 예비 심리에서 달라스 카운티 형사재판부의 오드리 무어헤드 판사는 달라스 카운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가 살인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에디 가르시아 달라스 경찰국장은 라이서의 기소 기각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연방수사국 FBI와 협력해 증거를 보완하면서 라이서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는 각각 수습과 쇄신, 겸손과 통합을 키워드로 후속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한국 선박 한국캐미오와 선장에 대한 억류가 9일 해제됐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9일 향년 99세로 별세했습니다. 100세 생일을 2달 앞두고 별세한 필립 공은 73년간 여왕을 외조하며 영국 왕실을 돌봤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소녀가 간헐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면 일주일에서 열흘이 넘도록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돼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금까지 4월 9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